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저희 용호상박 역대 우승자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종목 우승, 명예의 전당 보고 올까요? 자, 첫 달은 박병주 매니저가 우승을 했습니다. 에이텍으로요. 31%였고요. 조기준 매니저 코나아이로 4월 우승했습니다. 5월, 6월 백인현 매니저가 로보티즈와 대명에너지로 각각 1등을 했고요. 지난달에는요. 방시환 매니저가 산일전기로 35%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합 우승, 포트폴리오 우승 매니저 살펴볼까요? 자, 초대 우승자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25.17% 오늘 출연하고요.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 96.61, 이호근 매니저 연속 2달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우승했죠. 박병주 매니저가 35.85%로 지난달 7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박병주 매니저 오늘 출연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와 최원범 매니저가 이번 달부터 합류했는데요. 8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구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은 호랑이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프리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그 계약이 어떻게 우린 바라봐야 되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이벤트가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 이 원전 주주들 어제부터 낙폭 다 축소하더니 오늘 다 올라갔습니다. 이거 단기 매매로서 되게 지금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 성장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지, 혹은 너무 위험하다 보니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이런 좀 의견도 다양하게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반전의 반전, 광란의 파티, 우리는 이 수주기대의 성장 가능성을 좀 봐야 될까요? 혹은 과열, 정책 불확실성, 너무 위험하다로 봐야 할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느 의견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일단은 뭐 광란의 파티는 짧게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있겠지만은 과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원전 관련해서 뭐 수주 체코, 뭐 폴란드, 뭐 동유럽, 뭐 많은 나라의 수주를 할 거라고 기대감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뉴스는 묻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2009년인가에 나왔을 때, 이제 이명박 때 이제 대통령 때 나왔던 건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적자인지 이제 22조의 규모였는데 사기를 완공하는데 2020년 완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흑자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전의 재무제표는 549억 누적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그 적자가 났냐면은 2020년에 완공했으면 흑자가 될 텐데 2024년 작년에 완공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500억대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지금 현재의 체코든 뭐 그 외의 수주권도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에 보면 한수원이 이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다 줘야 될 자금도 1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억, 2,700억대의 로열티라든가 그 외에 자금을 준다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조인트 벤처 미국 간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지수가 틀렸다? 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웨스팅하우스 단판을 지어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보여드린 PPT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전 웨스팅하우스를 만나러 가려면 캐나다를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대주주가 왜요? 브룩필드 파트너스입니다. 대주주를 만나러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대주주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의
웨스팅하우스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로열티만 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주가 나오고 이런 거가 없는 이제 껍데기 회사고 기술 로열티 뭐 이런 거 소송만 걸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대주주는 과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본사는 토론토에 있습니다. 이 PPT를 본다면 브룩필드라고 파트너스가 51%를 지분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 주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미국 가서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 거면 여기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보도에 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인수가 도시바에 2018년에 인수됐다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아까 보면 사모펀드에다가 2018년에 6조에 인수됐습니다. 실제 자금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20조냐 뭐 이렇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버리지 그랬냐 그래서 20조가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시장에 들어보니까 한 7조 정도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게 아니고 1조 정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 가서 협상해서 인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그 조인트 벤처인 그 설립 자체는 이번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대신 이제 25일까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그쵸.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26일 날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단발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 기회 네, 있다. 금요일이랑 월요일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팔아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모멘텀은 이번에 조정받을 때 향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뉴스케어 파워랑 SMR 수주 계약이 조금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아직 원자력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미정상회담 전이라고 하니까 기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현지 시간도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그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이라고. 화요일에 반영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조금 팔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월요일. 그럼 네. 내일쯤 매수를 많이 올라가지고 굳이 저는 이제 오늘 무방에서도 그랬지만 굳이 매수 권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너무 짧게 보면은 그 선수의 영역이죠.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병준이 선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너무 빨리빨리 개인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수할 때 못 따라오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광란의 파티는 조금 좀 센 발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이번에 저는 이제 뭡니까 체코 원정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짚고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좋아요. 저는 체코 원정 그게 노예 계약이라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빗대 볼게요. 예전에 정조영 회장 같은 경우 신용을 얻으려고 손해보고 다리를 지어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할 수 없어요. 설계도 거의 못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어야 됩니다. 올해 앞으로 2040년까지 10기를 한 110조를 착공해야 되고 120조 장치. 네. 그다음에 2050년까지 3,600조를 착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수원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따라서 신용을 먼저 얻고 나서 우리가 가서 뭔가 하는 작업. 저는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거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고 또 그거는 또 미국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필요한 게 AI는 저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자력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굉장히 영리하게 좀 잘하고 있다. 좀 영어처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굽히는 듯 하지만은 길게 본다면 잘하고 생각하고요. 광란의 파티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온다. 길게 본다면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각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라면 이제 뭐 말을 좀 아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듣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언제 풀까에 대한 제가 시점만 좀 노리고 있었는데 시간 좀 많이 드려볼까요? 시간은 뭐 얼마 드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일단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조합을 해봤을 때 사실 뭐 의제가 뭐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론 보도를 조합을 해보게 되면 한수원과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의제들은 한미정상회담에는 의제가 올라가지 않는 걸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체코 원정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할 때 네. 이미 그때부터 나눠 먹기 한 거기 때문에 나눠 먹기 하는 과정에서 대신 미국 거를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랑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같이 하자라는 게 이미 그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서 지금 정부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 식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수원 얘기는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한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과 별개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날짜가 겹치는데 23일날 한수원 사장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사장까지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장단 2명이 미국에 간다는 얘기는 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존트 벤처는 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의 기대감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한수원도 있지만 두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에 경제사였단에 들어가면서 회장에 간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SMR 관련해서 결국 지금 트럼프도 원하는 거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기 때문에 두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뉴스케 파워와 SMR 수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뉴스케 파워도 황홀할 때마다 두산한테 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건 지금이 딱 뭔가 부과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비리한테 만약에라도 SMR 수주기가 정말 뜬다라고 한다면 에너빌리티는 실제 미국에 진출한 SMR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성장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야가 거라서 다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두 가지 안건을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전력 따로 두산에너빌리 따로 이렇게 좀 보는 거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매니저님들 생각 다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요거 어때요? 좀 나눠볼까요? 한국전력 투자는 어떻게 한국전력 한수원 쪽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에너빌리티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왜 그러냐면 오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좀 탱하고 막힌 느낌이 좀 들고 한수원은 뚫어낸 모습을 좀 한국전력이나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 뚫어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에 대한 관점도 사실 궁금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괜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굳이 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 추후에 SMR 계약권도 있기 때문에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두빌을 저는 캔들로 보는데 두빌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분기 7, 8, 9 3분기예요. 음봉입니다. 음봉. 저는 그것만 보죠. 근데 음봉이라는 것은 뭐가 약하고 그다음에 두빌이 5년 전에 주가가 2,000원짜리였어요. 7만 원, 2,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35배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두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만해서 45조까지 와가지고 매출이 영업이익 1조인데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밸류에이션상 보더라고. 그다음에 캔들이 음봉이기 때문에 두빌은 조금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이 맞아요. 힘이 셌다. 완전히 셌어요. 뚫었죠. 완전히 꽂으라고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1등 공신이 아무래도 바뀌어가 두빌에서 한전 기술 혹은 한전 KPS 혹은 또 한송과 연관이 있는 중소형 밸류체인 이런 기업들이 뭐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뭐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신규로 떠오른 스타들을 좀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이고 미국에다가 제 원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주 기기 쪽을 많이 맡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개체 장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기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웨스팅하우스가 한다가 돼요. 네. 특히 설계 부분도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글로벌 점유율 50%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 쪽은 웨스팅하우스 기막 뛰어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한전 기술이 들어가려면 한국형 원전을 웨스팅하우스가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에다가. 근데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목적이 물론 같이 하기 위함인 건데 그 조인트 벤처 설립한 다음에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 지어라가 되면 한전기술부터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같이 지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미국에다가는 웨스팅하우스과 설계가 된 걸로만 짓겠다가 되면 한국의 기업들은 사실상 수입할 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겹치지 않는 분야에 있는 애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전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 분야 자체가 겹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조인트 벤처에 대한 뭐 지금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약간 제한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라서 이왕 보실 거면 웬만하면 겹치지 않는 그런 분야 쪽으로 보신다면 전 이번에 발표 나오고 나서 세론 나온다. 그 오히려 그 세론 나올 때가 저는 큰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거보다는 이제 한전기술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저는 이제 현대건설, 대우. 그러니까 건설 어차피 누가 되든 뭐 맞아. 한전 KPS 한전이 되든 뭐 두빌이 되든 뭐 미국형이든 뭐 웨스팅하우스든 이제 한전기술의 뭐 한국형이든 상관없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캐리어가 있는 현대건설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우건설도 오늘 많이 움직였지만은 그래서 건설주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고 그 이벤트가 지나서 어떤 내용이 원전주에다가 힘을 줄지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리토크에서 또 다음 주쯤 되면은 이거와 연관된 이벤트 그리고 업데이트된 뉴스 가지고 또 원전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그때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 용호상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수익률 대결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종목별 수익부터 살펴보시죠. 자, 현재 1위. 와, 이거 뭐예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오, 갑자기 2위로 3위로 종목도 바뀌었어요. 1위는 굳건한데 노머스가 21.66%로 1위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쵸, 오늘 보성파워텍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미리 갖고 있던 게 이우근 매니저였죠. 18.49%. 이우근 매니저 2위로 올라왔고요. 3위 조기준 매니저가 17.84%. 바로 직전 시간에 소개가 됐던 IP밀리 SC가 오늘 단기간에 17.84%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볼게요. 현재 1위 누군가요? 역시나 강시원 매니저 주먹 불끈 쥐면서 24.51%. 웬만해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 순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야, 조기준 매니저님 오랜만에 우리 이 빌보드에서 좀 만나 뵙게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IP밀리 SC 같은 종목을 딱 보자마자 아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풀에 없는 종목을 갖고 오셨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골드 맞아요.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오늘도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사실 화장품주를 이끌지 않았나 싶어요. 얘가 올라가면서 맞아요, 다른 맞아요. 종목도 그래서 네. 근데 끝나고 봤더니 기관 수급 너무 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그동안 쉬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종목 좀 열심히 구독하느라고 좀 이렇게 네, 제가 딴 데 빠져있었는데 그리고 또 막판에 강하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번 달 이제 말에 뭔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날이 더워서 굵궁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식 찾고 있기 때문에 굵궁 쉬고 있다. 네, 예. 요즘에 수익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굵궁 쉬시고 직접 종목에다 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1위 매니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 건의사항이 제작진들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아마 모르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박병준 매니저님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오늘은 어느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유니셈을 하겠습니다. 유니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셈이란 이 종목은 이제 먼저 작년에 실적을 저는 항상 먼저 적시를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870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20억이었죠.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6월달 이후로 좀 기운을 차리면서 올라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특히 삼성전자하고 이런 사업 연관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동안에 쭉 이제 좀 바닥 다지기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7월 달에만 월간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연관 있는 회사들, 즉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의 매출액 부분이 스크루버가 매출액이 40%고 칠러가 30%인데 스크루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도체 공장 내부 안에 유해가스가 있었을 때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칠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안에 굉장히 반도체 공장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수주 공시를 했어요. 테슬라 거기도 23조 그리고 애플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BM3 12단 거기도 월간 이제 연간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를 수주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수주를 했고 HBM4 같은 경우도 모 신문에서는 단독 기사 보도인데 HBM4도 1차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8월 말경에 뭔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곧바로 이 회사의 매출액에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좀
비밀스럽게 좀 이건 악의입하고 좀 틀린 거예요. 악의 틀린 건데 비밀스럽게 보시면 그 빨간색에서 봐보시죠. 주가가 거기를 지지하네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또 지지했죠. 여기 다 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한번 껑충 해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딱 그거 보니까 박스권을 다 뚫었네요. 그죠?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요것이 뭐냐면 여기 제가 색깔 칠한 부분 지지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의입 보시면 주봉에서 만들었죠. 힘차게.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특성이 뭡니까? 이렇게 악의입을 만들면 조만간에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번 눌렀잖아요. 그래서 악의입을 벌리고 나서 살짝 이제 눌러주는 포인트가 아마 이번 주에 거기 저점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매수 가격도 설정을 또 하면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매수가 범위는 지금 종가가 7,600원인데 저점을 7,300원에서 시초가 범위를 잡을 것이고요. 1차 목표가는 10% 이익권인 8,3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유니셈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제 스크러브 칠러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그 소부장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증착 장비라든지 노광 장비라든지 다양한 이제 장비 섹터들이 있는데 굳이 네. 이제 스크러브 칠러 쪽을 먼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그 4라인 공장이죠. 그쪽에 원시 디램이라고, 원시 디램이라는 것은 HBM4로 가기 위한 그 중요한 이런 기술 과정입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대가 아니어가지고. 자, 그런데 거기 공정 선단을 끌어올리려면 칠러하고 스크류 장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 전망은 올해 하반기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지는 그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칠러 스크러버 치는데 이제 네. 유니셈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저는 이제 GST 재무제표 봤을 때 약간 네, GST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가 좀 우위가 있죠. 근데 우위가 있는데 제가 악의입 보면 간단합니다. 네. 보시면 악의입 속 들어왔네요. 들어왔잖아요. 그럼 절대 못 갑니다. 월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악의입을 들어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볼린저 밴드는 뭔가 회사가 좋아지는 사건이 터지면 표준표차 값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GST는 뭔가 지금 수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력이 떨어진다. 그거를 바로 악의입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네. 삼성전자가 어저께 단독 부도가 올라온 건 맞지만 HM4 같은 게 통과됐다 샘플링 같은 네네. 경우는 엔지니어링 단계가 통과된 거고 양산 단계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이쪽은 기대가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고 HM3 이 12단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 별로 지금 HL 쪽 밸류 양산되는 쪽 보기보다는 네네. 결국은 빅테크를 지금 테일러 팩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결국 제가 TSMC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테일러 팩에 들어가는 장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같은 생각인 것 중에 하나가 칠러와 스크러버가 먼저 깔리는 게 순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 유니셈은 그러한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유니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테일러 팩에 대한 들어가는 장비 쪽을 먼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게 이것도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있고. 근데 두산 테스나는 좀 이격도가 커가지고 요거 이격도가 낮아서 가격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보면 테일러 팩 같은 경우 테슬라 그 부분은 그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근데 HBM4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 왜 보냐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바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놓고 자기가 가격 결정력을 우위에 접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아마 품질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4를 아마 저는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원C D램이라고, 원B D램보다 공정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 작업이 바로 스크루브하고 그 다음에 칠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주력 상품에서 오늘 두산 테스나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두산 테스나 예. 거기까지 보십니까? 예. 아주 뭐 다양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좋다라고 보는데 용호 상박에서 이야기해 준 건 유니셈입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두산 테스나보다 유니셈이 더 잘 갔으면 좋겠다. 두산 테스나가 더 잘 가면 제가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유니셈 악어이부터 야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밀리 SC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뭔가 기세가 한 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월말 됐거든요. 자, 월말 열심히 달려야죠. 예. 네, 저의 또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준의 타이밍이 왔고요. 그래서 그 종목 가져왔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오. 있는 뭐 악어입 같은 뭐 하마입이든 악어입이든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 종목명은 실리콘2입니다. 야, 조기준 매니저가 실리콘투 갖고 오면 거의 올라가거든요. 네, 제가 이제 2023년에 업체 탐방 갔던 회사인데 오. 그때 3,000원대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10배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플랫폼으로 해서 전 세계의 200개국의 500개 품목을 현재 이제 역직구하고 있는 실리콘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억 매출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22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46% 늘었고 전년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4%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어닝 미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잠깐 빠졌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 1,400억 정도에도 발행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PR 이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닥권에서 찍고 올라가고 있는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분기에 400억대 그 다음에 1분기에 400억대, 그 다음에 2분기에 520억 나왔는데 예상치를 570억 잡으면서 예상치보다 좀 잘못 나왔다 해서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PPT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보시면은 2024년에 매출이 180억, 그러니까 1,800억인데 2,600억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분기별 매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2,650억대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 보면은 2024 작년에는 매출이 집중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되고 그다음에 EU 쪽에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매출을 보면 EU,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골고루 퍼진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중동,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이쪽에서 매출이 줄었지만은 그 외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10%대에서 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줄었지만은 다시 그거를 기관들이 샀다라는 거, 100만 주를 기관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이제 조정 시 혹시라도 내일 시작이 하락한다면 44,800원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잡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2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2 가져와가지고 손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아웃되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다 보니까 손절가 터치하고 포트 아웃되었는데 다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인지는 아니까. 그때 어닝 쇼크였나요? 어닝 미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실리콘2 2분기 실적은 약간 어닝 미스가 나왔는데 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3분기 실적까지 어닝 미스가 나오면 가능성은 없을까? 어닝미스가 나온 이유가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물류가 막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분기 선집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그 동남아 쪽의 매출이 한꺼번에 1분기에 많이 디프다 보니까 2분기에 좀 줄었고 아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밀렸던 것들이 이제 해소됐잖아요.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상쇄하는 그쪽에서 줄은 건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회복세가 나오면서 매출을 52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30% 470억대에서 500억대 나오면 2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30% 40% 늘어나는 성장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멕시코 법인 설립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미국 법인이 설립이 들어갔고 올해 3분기에 멕시코가 집중되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을 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9천억 매출에 1,700억 예상을 영업이익이 예상하는데 지금 2분기 동안 990억 거의 1,00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분기당 1,000억 나오면 현재 시총 지금 2조 9천억인데 충분히 잘 나온 게 아닌가. 지금 현재 1,700억에서 2,000억 정도 영업이 나온다면 PER이나 PBR 계산했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안 좋았던 미국, 아까 중동의 전쟁과 그다음 인도네시아 문제가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그거는 다시 이제 이 중동 전쟁 끝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가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법인이 설립되면서 아마도 3분기는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지금 올해 월간으로 봐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반영해가지고 지금 눌렀다가 악어입 쓰고 들어왔어요, 월봉에서. 악어입이요? 그러면 어차피 수익률 크게 내려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익이 날까요? 이번 달에 8월 달에? 네, 악어입이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21봉 이제 거기 밑에 있거든요. 요걸 뚫으려면 물 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잠만경으로 해서 뚫고 올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시죠. 잠깐만요. 아니, 요거는 보면 잠만경 그릴 줄 아세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사모펀드가 100만 주를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다가 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주봉 보시면 기관들 잠만경, 기관들이 90만 주 사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최근에 사기 시작하고요. 사모펀드는 원사이드하게 삽니다. 그래서 아마 이 20일 이동평균 선상에서 매물대는 충분히 뚫어 넣고요. 이게 뚫어 넣으면 바로 5만 원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박병준 매니저가 차트 본 거 아닙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차트를 본 겁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어때요? 잠만경 잘 봤습니까? 잠만경은 저기 딛고요. 그 밑에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만족스럽습니까? 기준선,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딱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니까 기준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오케이, 그럼 실적 이야기도 했고, 실적 뭐 앞으로 좋아질 거고, 악어입 들어갔죠? 잠만경도 좋고, 기준선 또한 좋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실리콘2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차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조기준 매니저님의 실리콘2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화장품 쪽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이군요. 네, 오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장품 ODM, OEM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ODM, 종목명 OEM 얘기해 주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ODM, OEM 업체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ODM,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10% 언더입니다. 근데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스킨천사라는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 2024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한 후반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그 화장품 ODM, OEM 업체들보다는 조금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실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조금 무너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지난 8월 8일 71,600원 찍고 조금 무너진 측면이 있긴 한데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10일 간격으로 발표가 돼요. 10일 간격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 10일 간격에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이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리고 유럽 쪽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8월 8일날 71,600원 찍었어요. 71,600원 찍고 지금 61선 59,300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말 예쁘게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영업이익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 업황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간 수급이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 기회다. 그리고 8월 초에 들어왔던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변동성 고려해서 한 56,000원부터 내일 56,000원부터 내일 시초가 그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천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네. 그 기업에 대해서 ODM에 대한 지금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구조자 잘 받을 게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 기업에 대해서 ODM 받고 있고 그 기업을 갖고 있는 게 크레이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또 달바글로벌이라는 달바글로 아니죠. 달바글로 사는 사람고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참 비슷한 게 너무 많네요. 네, 글로벌.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구다이 글로벌의 제2위에가 있고 그 아래의 회사를 ODM 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2위의 회사가 3년 안에 IPO 하겠다라고 발표가 얼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잘하면 이 제 아래에서 ODM도 잘하고 있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잘만 한다면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이 구다이 글로벌의 효과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 얘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구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화장품 조선미녀라는 한방화장품을 보유하는 회사인데 이게 조선미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부터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가 최근에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 4조 원 밸류를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스킨천사 매출액이 작년도에 2,700억인데 2,8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770억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주력 8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한국화장품 제조가 생산을 합니다.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조선민요의 ODM, OEM을 한국화장품 제조가 일부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 매출 볼륨이랑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구다이 글로벌의 IPO 이슈는 한국화장품 제조한테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회사 이제 뭐 화장품 제조가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는 보면은 실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자회사 한국 화장품이 원래 실적이 좋으면 거기서 이제 배당을 받는 형식인데 보면은 한국 화장품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 제조가 거의 190억, 200억이 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서도 보면은 지주회사는 배당이 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배당이 0.3, 1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배당도 낮고 자회사랑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상속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상속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2명입니다. 한 분은 이제 1941년생,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1939년생.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85, 그리고 87살 되시는 분들인데, 실제 경영은 이제 자녀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영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승계를 할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진 않았겠지만,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드는 거죠. 여튼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지분을 자녀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자사주도 지금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특수관계인이랑 자사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분이 한 65%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너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한테 기존 지분을 넘기고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노리는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도 향후에 주가 상승의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사주를 20% 보유하고 있어서 주주와는 기대감 또한 또 가져갈 수 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2가지 종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가람 매니저가 이제 마무리를 또 해줄 시간이 됐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은 어딘가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오는 법이죠. 그렇죠. 오늘의 원래 주인공이 그렇죠.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전 KPS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한번 넣었던 종목이에요. 넣었다가 맞아요. 약간 리스크 나오기를 바로 뺐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 내일이 마지막 빅타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지보수 정비 쪽을 맡고 있는데 오늘 수주 공시가 올라왔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루마니아 쪽에서의 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수주를 따랐다라는 게 올라왔었고, 그거 외에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빠르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 이제 첫 번째 장은 먼저 볼 텐데요. 결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생일 주기초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운전과 운전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이 올라갔던 거 한전기술, 두산 쪽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또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보선까지 올라가줬는데 네. 대부분 다 설계하고 건설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KPS 같은 경우는 한전 KPS는 그 5번째는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종목보다 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일단 오늘은 앞단에 있는 게 먼저 이슈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되면 한국형 원전을 짓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한국에서의 설계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 좀 더 뭔가 수입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건설 쪽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상적으로는 지금 조인트 벤처 이후에 정말 같이 하겠다라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많은 원전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지금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전, 한수원의 자회사격인 한전 KPS가 전 필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되면 정말 큰 수혜를 결국은 볼 수 있는 거는 한전 KPS가 유지보수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갔지만 이 종목에 더 큰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조인트 벤처 이후에 정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항상 말하고 있는 게 배당 가치, 배당 성향을 5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은 최소한의 배당 성향 50%라는 기업을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이 가만 냅두고 있겠느냐.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성향인 거라서 그렇죠. 전 이번에 세로인 나오던 그냥 올라가던 한전 KPS는 분명히 전 수혜가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라서 이 점을 좀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이제 한번 전력 설명드릴 텐데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왔고 다른 종목 대비 오늘 조금 덜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키머치를 간다면 내일 만약에 원전 관련 종목에 다갈 시나미오가 돈다. 그러면 오늘 한전 기술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게 한전 KPS라고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매수가는 약간 눌렸을 때부터 시가까지 보겠습니다. 49,900원부터 내 시가까지를 밴드를 들겠고요. 목표가로는 기존 거는 또 약간 낮게 잡았는데 이번 조금 높게 잡아서 정고점 라인 근처 63,000원을 목표가로 보겠고요. 손절가로는 저가 일타되는 4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전 KPS 복수하시려고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이제 월, 화, 수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공동 의제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다로 독립법인이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대주주는 캐나다에 있는데 미국 가서 그들을 만들 거 뭐 조인트 벤처 만들 거다 결정을 못할 건 상황에서 네. 보면은 최근에 2, 3년 동안 그렇게 특별한 매출 실적이라는 게 없는 회사가 돈이 어디서 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모멘텀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최근에 원전주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공매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인트 벤처는 한전 사장과 한수원 사장이 세금을 쓰면서 미국 갔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네. 큰일 나기 때문에 네, 큰일 나죠. 두 명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국민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어떻게 올라왔느냐 바이오에서 알테오제는 어떤 과정 거치가 올라가냐 중요할 것 같은데 공매도를 이기는 재료를 붙여넣게 되면 공매도를 먹으면서 쇼커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원전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잘하면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까지 열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없던 시장에 대한 미국들, 거의 미국은 원전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없던 시장에 들어가는 한국의 원전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원전 기업들은 이번에 세론 나오더라도 만약에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을 위해서도 다시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가 원전하는 사람들이 그 역적 수준으로 말을 했잖아요. 뭐 노예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다음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우리가 주식 고수 패턴에서 혹시 그 개미할기 패턴이 아닌지 그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개미할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고요. 네.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진출 얘기는 이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인 거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 얘기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나왔던 거를 매듭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내려간 거지만 결국은 저가면서의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 또한 저가면서 진짜 잘 봐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한전 KPS까지 놓는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내용적으로 알고 있느냐와 몰랐던 거에 차이였을 뿐인 것이지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떠한 거다라고 말하기 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질문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또 만족스러운 답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용호 상박 일단 오늘 4종목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종목 다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보다 그리고 용어 상박보다 더 재미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인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오늘 언제 하세요? 네, 오늘도 9시 반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분명히 설명드렸죠. 원전의 남자 이가람 매니저가 말씀합니다 하면서 원전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했었고, 어제부터 샀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무려 30% 가까운 수익이 났던 한전기술, 보성파워 상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저는 다 찍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수혜 종목이 남아있고요. 기회는 내일까지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럼 남아있는 수혜 종목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과 수혜 보지 못하는 종목 나눠서 제가 종목을 설명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에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용팀에서는 성하준 매니저가 원전의 아버지라고 이제 자칭을 하고 있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원전의 남자, 월수, 화목을 현재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남자십니까? 저는 그냥 남자입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에 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무료 방송에서도 저도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월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수혜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마감 후에는 제가 8월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아있는 이제 수혜주들 탑3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현 매니저 그냥 남자 아닙니다. 수익을 정말 잘 주는 남자라는 거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남자십니까? 저는 뭐 맨날 누가 뭐 올릭스의 남자라고 하는데 예. 제약 바이오의 남자로 하겠습니다. 너무 올릭스는 한 종목만 얘기하면 리스크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제약 바이오의 남자이자 조기준인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 아까 화장품이 제도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 관련주들 듣고 싶으시면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주도주의 남자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여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머가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어요. 아니에요? 두산에는 빌리티의 남자입니다. 오. 두빌의 남자입니다. 두빌의 남자. 두빌을 2만 원 추천해가지고 계속 갖지 않습니까? 7만 원까지 갔잖아요. 계속 밀었습니다. 두빌의 남자입니다. 근데 두빌보다 이제는 센 원전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아침 8시에 말씀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그 아침 8시 무료 방송 때 두빌보다 뛰어날 종목, 그 종목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한 2종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방송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고 그걸 내일 아침에 두빌보다 뛰어날 종목, 두빌의 남자가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종목을 문자처럼 반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입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두빌의 남자 종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빌의 남자. 야, 진짜 확실히 우리 화목, 우리 호랑이 팀은요, 아주 남자 오브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용호상방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안내 모두 다 안내 도와드렸고요.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